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저당권 갈 차례예요. 저당권. 자, 페이지가 357쪽이요. 357 저당권 한번 보죠. 자, 민법이 좀 어렵지만 저당권이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해요. 자, 우리 이제 은행을 보면 무조건 은행은 저당권자라고 생각하세요. 은행은 권리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357조. 은행은 이제 돈 빌려준 채권, 은행이 1억을 빌려줬다. 그럼 1억 채권자. 그럼 나중에 1억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제공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 걸 부동산 담보 제공하면 저당권 설정. 은행은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죠. 담보물건의 대표가 저당권입니다.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리러 갑니다. 자, 돈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자, 이 소비물이잖아. 금전은 그죠? 소비물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 계약. 빌려주는 사람이 은행이 채권자죠. 소비대차 채권자. 다음 돈 빌리는 갑이 소비대차 채무자. 이건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그럼 이건 이제 1억을 이제 원금이라 그러죠. 원금, 뭐 이자, 뭐 위약금, 또 1년분 지원배상, 뭐 저당권 실행비용, 이 5가지 합한 걸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피담보라는 것은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담보가 안 붙어있으니까 아직은 무담보 채권이야. 담보가 없는 채권이에요. 그럼 은행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자, 변제기를 만약에 10년 했다고 하면 10년 후에 이 원금, 이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갑에게 담보를 제공시켜요. 그럼 담보 제공할 때 돈 빌리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자, 갑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3자 병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돈은 갑이 빌리는데, 자, 아파트는 친구인 병이 아파트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담보 제공한 사람을 자,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자 하고 이제 저당을 잡는 저당권자하고 둘이 저당권자 될 사람 둘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거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야. 은행에 가서 돈 빌리러 가면 우리가 계약서를 2개 쓴단 말이에요. 소비대차 계약서와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씁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자, 그러면 이제 이 을이 이제 저당권자 되려면 은행에 가서 등기하죠. 등기소에 저당권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권리를 2개 해야 이 채권을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딱 하면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럼 등기할 때 자, 을구에 이 담보물 만약 이 사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해 주면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물상. 자, 물건 위에다가 보증 썼다는 거예요. 물상보증인.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등기를 합니다. 자, 얼구에 이제 저당권 등기 한번 해보죠. 자, 만약 여기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3순위라면 3순위 하고 이제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이라고 적어요. 그럼 이제 이 설정 계약한 날짜, 저당권 설정 계약한 날짜 22년 1월 1일 했다고 하죠. 설정 계약. 그리고 이제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을 적어요. 자, 그럼 조심할게. 채권이 딱 확정돼 있어요. 대개 보면 원금이 1억이면 제1금융권 요걸 합해서 한 20% 더 잡습니다. 대개 1억 2천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이자, 위약금 이걸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제3금융권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잡아요. 1억 3천 저축은행 같은 데는.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걸 피담보 채권액이라고 그래요. 채권액. 요게 줍니다. 우리 주된 권리죠. 자, 담보물권에서는 채권이 주된 권리, 다음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봤지만 주종관계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레이성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부수불물 이렇게 돼요. 이게 주된 권리가 다 확정이 돼야 돼. 채권액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저는 그냥 1억을 하겠습니다. 1억. 요게 이제 딱 확정이 돼 있어야 돼. 채권액이 확정돼 있는 게 우리 보통 저당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통 저당권 못 봤을 거예요. 지금은 보통 저당권 거의 없습니다. 다 근저당이에요. 보통 저당은 포인트가 채권이 딱 확정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저당은 채권이 이렇게 정관 변동합니다.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근저당이고, 자 채권액 여기 필요적 특기사항입니다. 여기 정확하게는 피담보 채권입니다. 다음에 이제 채무자 이름 적어요. 채무자는 갑이 빌렸죠? 갑. 그리고 저당권자, 은행 무슨 지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이니까 부수불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존재한다. 부정성. 나중에 갑이 변제기에 이 채권을 변제했어요. 1억 변제하면 이제 채권이 빵원이 되죠. 빵원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죠. 이게 부종성이죠. 그리고 이 채권을 만약에 을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팔았다.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같이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수반성이죠. 다음 불가분성은 이 채권 전액 다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에 이렇게 미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당권자가 변제기에 자 1억인데 9천밖에 못 갚았어요. 그럼 아직 1,000만 원 못 받았죠. 마이너스 1,000만 원 있죠. 마이너스 1,000만 원 있더라도 이 저당권자는 이 저당 목적물에 경매에 넣어서 우선 면제받습니다.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자가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불가분성이죠. 그다음 물상대성은 이 담보물이 뭐됐죠?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영징수됐을 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하는 걸 물상대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보통 저당의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저당은 이 부종성하고 수반성 이게 없어요.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근저당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저당은 4가지 다 있는데 근저당은 앞에 부종성, 수반성이 없어요. 채권이 이렇게 정관 변동하기 때문에. 자, 그걸 배우러 갑니다. 자, 거기 보세요. 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을 보세요. 여기 등기만 하죠. 등기만 하고 점유를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내가 아파트 재피고 돈 빌렸다. 그럼 채무자가 이 집에 살고 있잖아요. 점유는 채무자가 하지, 은행은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습니다. 자, 356조 갑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는 갑으로 놓으세요. 갑. 또는 제3자를 병으로 놓으세요. 병, 제3자에다 이퀄 적어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자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점유를 은행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동그라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원칙은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정확하게는 부동산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렇게 주등기를 합니다. 1, 2 이렇게 주등기. 두 개 더 적어요. 부동산이 아닌 권리,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상권 제피고 저당권 설정한다. 전세권 제피고 저당권 설정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저당권의 객체는 3개야. 부동산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저당권 그러면 이퀄 오로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자, 그걸 가지고 밑에 해설해 놓고 있죠. 1의 저당권은 채무자 갑 또는 제3자 이퀄 병 물상보증인. 자, 물상보증인을 줄거세요. 물상보증인 제가 불러드릴게요. 물상보증인은 땡땡 적습니다.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설정해 준 자.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설정해 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그래요. 돈은 갑이 빌리고 아파트는 병이 담보로 제공해 주면 병을 물상보증인이라 그래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야.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물건이 두 개가 뭐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부동산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관념적이라는 것은 머릿속이라는 거야. 은행이 머릿속으로만 지배하다가 나중에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죠. 변제기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입니다. 저당권 그럼 오로지 그냥 우선 변제권 이렇게 바꿔 읽으세요. 자, 다음 장 넘깁니다. 넘기면 이제 한가닥 2번 법적 성질이 동그라미 1번에 약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자, 약정은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으로 성립하는 담보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저당권은 당사자, 또 당사자에 줄긋고 당사자는 누구죠?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간에 물권적 합의가 같은 말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거야. 물권적 합의 이퀄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건이다. 약정 담보 물건. 그래서 186조로 등기해야 성립해요. 그럼 이거는 타 물건이죠. 자, 소유권이 아닌 물건은 다 타 물건입니다. 저당권은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타 물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자기 물건에는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즉 소유자 저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소유자 저당은 자기 소유물에 네, 잠깐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세금 내러 왔네. 자, 줄거보세요. 소유자 저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소유자 저당은 인정 안 돼요. 즉, 자기 소유물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는 거야. 남의 물건에 맞아. 은행이 자기 소유물에 저당권 등록을 하면 안 돼요. 남의 물건에만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소유자 저당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소유자 저당은 안 돼요. 타 물건이 돼야 돼. 3번에 담보 물건이니까 기억. 아까 했죠? 네 가지 뭐죠? 부수, 불물이 있다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다 같은 말 갖는다. 자, 그 다음 니은의 저당권은 오로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단지 뭘 못한다 그랬죠? 점유를 못하죠? 점유를 못하므로 유치적 효력은 인정이 안 되죠. 유치적이라는 것은 점유해야 유치잖아. 자, 그럼 우리가 담보 물건이 3개였잖아요. 유치권. 자, 저당권, 질권이죠. 자, 여기서 유치권은 오로지 점유를 해야 성립하죠. 유치권. 점유. 네. 요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고 등기하죠. 질권은 객체가 부동산일 때는 저당권이고 동산일 때는 질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부동산을 제공하면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하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질권 설정하고 점유 인도를 해줘야죠. 이건 우리 시험 보면 아니죠. 요 두 가지는 약정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건이고, 요거는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파란 색깔 2번. 자,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1번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 성립 줄이면 약정 저당권. 옆에 적어서 몇 조 적어야 되겠어요? 제 186조가 되겠죠? 186조.
자, 양걸 1번에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같으면 물권적 합의라고 그랬죠. 자, 양걸 2번 계약 당사자. 당사자 조심합니다. 당사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죠.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인데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해주는 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될 수 있다. 이 제3자를 누구라 그랬죠?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이 될 수 있다. 잘라주고. 그러나 저당권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은 은행 채권자입니다. 즉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은 무효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은행이 을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가 됩니다.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채권자는 을이고 저당권자는 A다. 그러면 이건 무효예요. 무효가 원칙입니다. 자, 무효 원칙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설정행위도 처분행위입니다. 제한물권 설정하는 것도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처분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2번 저당권 등기해야 되겠죠? 설정 등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그 설정 등기에서 첫째 줄만 잘 읽어보세요. 등기사항은 채권액에다 땡땡 확정적 확정. 채권액이 딱 확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두 개는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등기사항이에요. 채권액하고 채무자 이거죠. 자, 필요적 등기사항은 등기법 시간을 배웁니다. 채권액과 채무자와 저당권자 여기 이제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이걸 등기 안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양가로 3번 저당권의 객체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세 가지 외워야 돼. 부동산하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자,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은 무슨 등기한다 그랬어요? 주등기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그런 등기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피담보 채권 꼭 적어줘. 땡땡. 자, 피담보 채권은 우선 변제받은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담보가 붙어 있으니까 우선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자, 지금 수업할 때 지금 1억 금전이죠. 반드시 금전 채권이 하나지 않아요. 예컨대 을이 갑한테 쌀 100가마니 쌀 100가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종류에 제한이 없어요. 1번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살짝 적어. 자, 쌀 100가마니 채권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쌀 100가마니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원칙만 기억합니다. 자, 다음 점 넘어가죠. 자, 다음 편 넘깁니다. 3번에 저당권의 효력. 자, 파란 색깔 저당권 효력 이퀄 적으세요. 같은 말 우선 변제권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저당권 오로지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자, 그 밑에 1번 밑에 360조 나오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퀄 적으세요. 우선 변제받는 채권의 범위입니다. 우선 변제받는 채권의 범위를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 그래요. 5개인데 이건 암기돼야 됩니다. 하나씩 보죠. 제360조 법조문. 저당권은 일단 원본입니다. 원본. 원금을 원본이라 그래요.
1억 빌렸다. 1억. 이자. 최근에 이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이자. 다음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받는 돈을 위약금이라 그래요. 위약금. 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줄이면 지연배상으로 줄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말 지연배상. 거기다 1년분이라고 적어요. 1년분 지연배상. 지연배상은 1년분만 우선 면제받습니다.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그 5가지 외워야 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5개 기억해야 돼.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입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요.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큰 2번 내려와서 2번 목적물의 범위로 내려옵니다. 자, 목적물의 범위는 중요 표시하세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자, 목적물의 범위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은행이 1억을 빌려주면서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합해서 1억이라고 하죠. 근데 이 땅에다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갑이 저당권 설정해 준 자,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됐다고 하죠. 자, 나중에 갑이 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되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이 저당권을 소멸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은행에 자,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이 귀찮아서 말소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부종성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요. 자, 변제를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오로지 항상 공부할 조심해야 돼.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은 이 갑한테 1억 돈 갚아라 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죠. 이행 청구권. 이행 같은 말 변제 청구권입니다. 변제 돈 갚아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입니다. 조심할 게 저당권 물건이잖아. 물건은 조심해야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야. 그럼 은행은 지금 2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은행은 갑에 대해서는 돈 갚아라고 청구하는 채권하고 이 물건에 이 땅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하고 2개를 가진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갑이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저당권자가 이 물건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자, 같은 은행이지만 조심해야 돼. 은행이 채권자가 경매에 넣는 게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넣는 거예요. 자, 이건 물건이니까 여기다가 경매를 청구합니다. 이제 경매를 청구하면 정이 만약에 경락 받았다고 해요. 경락인이 경락 대금을 4억에 경락 받았다고 하죠. 그럼 경락 대금 4억을 납입했어요. 납입하는 순간 정이 이 소유자가 되었죠. 소유자가 되고 갑은 소유권 상실했죠. 이게 우리 187조에서 배웠잖아.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죠. 딱 납입한 때 정의 소유자야. 그럼 이 4억 가지고 이 저당권자가 1순위, 2순위, 3, 이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자, 조심해야 돼. 채권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권리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걸 빨리 여러분들 숙지가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채권하고 물건을 헷갈려서 안 된다는 거야. 자, 대표적인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차이 나는 거야. 전세권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대차는 임대인에 대한 권리란 말이야. 그게 차이예요. 물건과 채권의 차이를 확실히 해야 돼. 그럼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자, 이 사람이 1억을, 자, 1억이잖아요. 그죠? 1억을 확실히 다 받으려면 경락대금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되겠어요? 1순위라도. 경락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되겠어? 1억 이상 경락이 돼야 받는단 말이야. 만약에 경락 한 8천만 원밖에 경락 안 됐다. 그럼 이 사람 얼마밖에 못 받아? 8천밖에 못 받아요. 아무리 1순위라도. 우선 변제라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경락대금을 다 받기 위해서 이 경락 당하는 물건 어디까지 저당권이 미치느냐 이거야. 어디까지. 결국은 잘 조심해야 돼. 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효력과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자, 그럼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자, 이 토지에 이걸 우리가 원래 물건에 원물이라 그래. 원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합물하고 종물이 나와. 우리 부합물은 배웠죠? 부합물. 그리고 종물까지 미쳐요. 자, 그래서 이 원래 물건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부합물과 종물까지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배우러 갑니다. 358조 외워야 돼.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야.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에, 자, 읽어보세요. 부합된 물건, 줄이면 부합물,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미친다는 것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이 돌았다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된다. 미친다. 자,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 자, 읽어보세요. 다른 약정, 다른 약정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임의 규정이라 적습니다. 자, 358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자, 갑과 을이, 자,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하면 안 미친다는 거야. 이런 특약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가? 임의 규정입니다. 이거 매년 한 문제 나와요. 자, 1번.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부합물하고 종물은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돼. 부합물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 뭐였죠? 자, 이 건물의 청축 부분이었죠. 자, 갑이, 자, 조심해야 돼. 갑이 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어. 저당권을 은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일 날 등기하고 한 10월 1일 날 만약에 A가 청축했죠. 이 청축 부분은 부합되잖아. 그래, 이 부합물에도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종물의 대표적인 애가, 종물은 주와 주가하고 종하고 같이 있어야 가치가 더 증가하는 물건이에요. 이걸 종물이라 그래. 학교는 시간을 따지면 아직 안 배웠죠? 이게 문제 뭐야? 보완제죠, 보완제. 자, 대표적인 종물 보죠. 자, 여기가 횟집이에요. 횟집에는 뭐가 있어야 횟집의 가치가 증가하겠어요? 횟집에는. 예? 횟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족관 건물입니다. 수족관 건물이 대표적인 종물이에요. 그러면 횟집에 대한 저당권은 이 수족관에도 미친다는 거죠. 자, 종물. 부합물과 종물. 자, 부합물 그러면 정축물, 종물 그러면 수족관 건물 기억하면 쉬워요. 자, 그럼 요거는, 자, 설정 전후 미칩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 전, 후 불문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설정 전, 후 불문합니다. 설정 전후 불문합니다. 자, 1번 부합물 가보죠. 동그라미 1.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이전, 전자, 이전에 부합된 것이든 쉼표,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이든 묻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더 줄이면 설정 전후 불문하고 미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2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정축됐죠. 이거는 설정 후 정축물이죠. 여기도 미치고. 자, 먼저 이제 10월 1일 날 정축하고
저당권 설정을 11월 하더라도 이건 전이죠, 그죠? 전의 것도 미친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미친다는 것은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해야 돼. 우측으로 옵니다. 우측이 와서 동그라미 3번이야. 3번. 건물의 정축 부분이 부합물이죠.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추지 못한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건저당은 부합된 정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잘라주고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락인은 정축 부분 즉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부합물의 대표적이 정축이죠. 그 다음 맨 위에서 동그라미 2번 가세요. 동그라미 2번에 이거는 예외라고 적어. 예외. 동그라미 2번에 예외. 교과서 조금 잘못 써진 거 예외. 자, 동그라미 2번. 자,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소유권에서 보세요. 갑의 토지에 자, 저당권이 설정됐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었다. 수목이나 자, 따지 않은 과일, 미분리 과실은 조심해야 돼. 이게 명인 방법이란 말이 안 나오면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당연히 갑의 토지의 저당은 여기에 미치겠죠? 미친다죠? 미친다. 거기에 이제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도 자, 앞에 살짝 적어.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적어.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토지 저당권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잘 기억해야 돼.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도 토지 저당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러나 자, 예외 갑니다. 우리 교과서 조금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갑니다. 자, 토지와는 독립부동산 뭐가 있었죠? 토지와는 독립부동산. 자, 프린터 맨 뒤에 가보세요. 프린터물 맨 뒤에 12페이지입니다. 반드시 머리 그리고 있어야 돼요. 자, 12쪽 맨 밑에 당구장표 2개 있죠? 독립부동산 기억해야 돼. 자, 건물, 농작물 잘라주고 임목, 다음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독립된 부동산이죠.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이때는 이 토지 저당은 여기 안 미치는 거죠.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거죠. 자, 임목 등기 갖춘 수목 줄이면 임목이죠. 임목.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잘라주고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 줄거워서 이 4개가 뭐죠? 정당한 권한이죠. 정당한 권한 있는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자가 심은 나무에는 토지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원래 나온 거죠. 이 앞에 정당한 권한에서 배웠어요. 자, 이거잖아요. 자, 을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사용대차권을 가진 사람이 이에 뭐 건물 지었다 아니면 나무 심었다 그러면 요거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니까 부합물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 예외 잘 기억해야 돼. 자, 원칙과 예외를 구별 잘해야 돼요. 다음 2번 종물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합물하고 똑같아요.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종물에 미칩니다. 전후 불문하고 종물에 미친다. 종물의 대표가 아까 뭐였죠? 수족관 건물입니다. 자, 종물에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게 종된 권리라는 게 있어요. 자, 물건은 주된 물건, 반대말이 종된 물건, 종물입니다. 다음 권리는 주된 권리,
주된 권리, 반대말 종된 권리가 있어요. 자, 추물에 대한 저당권은 종물에 미치니까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돼, 우리가. 단독주택 가보자. 자, 갑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땅 살 돈이 없어가지고 땅은 빌렸어요. 땅을 빌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으로 빌리거나 또는 임차권으로 빌렸어.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이 주고 이걸 종된 권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땅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만약에 전세권이 있다면 전세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이 만약에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경락인은 이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전세권도 취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집합건물로 가봅니다. 아파트로 갑니다. 자, 여기 만약에 501호 소유자 갑이 이 건물에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자 은행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자, 이 땅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 이걸 등기하면 대지권이 됩니다. 대지권 등기. 대지권은 대개, 자, 소유권이 많아요. 소유권. 근데 반드시 소유권을 하나지 않고 땅을 빌릴 수도 있겠죠. 지상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집합금을 배웁니다. 그러면 요걸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아파트에서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이 대지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요걸 찾아 나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게 이제 2번 갑니다. 총물이론은, 자, 줄을 나간다.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므로, 자, 유추 적용은 비슷한 걸 적용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 그래. 유추 적용되므로 건물 동그라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살짝 적어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에도 미친다. 그게 매년 나오잖아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때 얘기입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땅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3번 이제 아파트로 갑니다. 나가 집합 건물에, 자, 전유 부분 내건데 501호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권과 공용 부분 지분에도 미친다. 자, 공용 부분 지분 이런 거죠. 자, 이 갑은 사실은, 자, 세 가지 권리를 가져요. 전유 부분 소유권하고, 자, 엘리베이터가 공용 부분이잖아. 엘리베이터 지분, 이런 공용 부분 지분. 여기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그럼 이제 경매 들어가서 정이 경락받았다, 아파트를. 그럼 정은 501호 소유권과 엘리베이터 지분과 대지권의 지분을 함께 취득합니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종된 권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공용 부분 지분과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양변에서 한번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는 358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자, 따라서 임의 규정의 뜻이 나오죠.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특약 같으면 합의할 수가 있다. 합의하면 안 미쳐요. 자, 다만 이제 합의했으면 등기해야 되겠죠. 다만 합의는 등기해야 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번은 잠깐 했던 거죠. 자, 조심해야죠. 아까 독립물 나오죠. 자, 독립물에는 안 미쳐요. 자, 토지. 자, 갑의 토지에, 자, A라는 사람이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어요.
불법 건축했다. 자, 불법 건축해도 이 건물은 A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야? 예? 불법 건축해서 불법 건축은 A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야? 앞에 다 있잖아요. A가 소유자죠? 다음, 갑의 땅에 불법으로 농작물 심었어요. 농작물은 A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야? A가 소유자.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이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독립물에 안 미친다 그랬죠? 아까 읽었잖아. 프린터물 12페이지. 건물이나 농작물은 불법이더라도 안 미쳐요.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그게 4번 얘기야. 저당 토지 위에 건물과 농작물에는 안 미쳐요. 독립물이니까. 건물과 농작물은 독립물이야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즉 독립물이기 때문에 토지저당 효력은 저당 토지 위에 건물과 농작물에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이 기본적인 게 금년에 나온 거예요. 금년에 민법이 쉬웠습니다. 일반인들 어렵다고 그래.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 애우니까 어려운 거야. 민법까지 쉬운 게 없어요. 기본만 되면. 기본이 안 되니까 어렵다는 거야. 국어생활 안 해오고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 물건하고 채권의 구별이 안 돼가지고 하니까 어렵지. 생각해보세요. 땅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라고 첫 시간부터 프린터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 프린터가 중요한 거예요. 프린터만 해도 50점 그냥 나와. 기본이 안 되니까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책만 막 여러 권 사요. 책은 절대 책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한 것만 가지고 충분히. 자, 그렇습니다. 그거 전에 또. 그러면 어디 미친다 그랬어요?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치는데, 이거는 설정 전후 미친다 그랬어요. 전후 불문하고 미친다. 근데 임의 규정이니까 안 미친다고 특약하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죠. 과실은 안 미쳐요. 원칙적으로. 왜냐? 과실은 점유한 사람이 따먹는단 말이에요. 아까 저당권자는 저당물 점유한다 그랬어요? 점유 못한다 그랬어요? 점유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실은 안 미치죠. 원칙적으로. 자, 갑니다. 359조. 과실은 원칙은 안 미쳐요. 자, 그런데 줄 거 보세요. 359조 예외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줄 거예요. 압류가 있은 후에 요겁니다. 자, 이거는 과실에는 압류 후에는 미쳐요. 자, 조심해야 돼. 부합물하고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미친다 그랬는데 과실은 압류 후에만 미친다. 이 압류라는 것은 바로 경매 들어갔다는 거죠. 경매 실행 후에만 미치는 거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가 있은 후에만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을 붙여 수취한 줄과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이겁니다. 자, 과실에는 원칙은 안 미치지만 압류 후에는 과실에도 미칩니다. 자, 다음 차 갑니다. 1번. 다음 페이지 가세요. 메뉴 1번. 다음 장 넘기세요. 자, 메뉴 1번. 저당 목적물의 사용권은 시계 점유권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자, 동그라미 쳐. 원칙은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근데 2번 예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자, 까만색깔 줄 긋는다.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야. 압류 이후에는 미친다 그랬어.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 줄과 차임 채권이 바로 법정 과실이잖아. 법정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것도 금년에 나온 거죠. 차임, 집세, 이게 법정 과실이잖아. 미친다. 뭐 후에는? 압류 후죠. 압류 후.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1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즉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저당권에 이렇게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죠. 결국 뭐 찾아라는 거야? 설정 전후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 그 다음 과실은 압류 후에만 미친다 그랬어요. 그거 찾아라는 거야. 기억 가보자. 자,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 나왔네. 이전의 저당 부동산 종물로서 분리나 반출되지 않은 것. 종물은 설정 전후 미친다 그랬죠? 기억 답 하나 나왔고, 종물. 이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이전 이후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기억. 미연. 네. 답 나왔죠? 다음 디귿. 저당 부동산의 압류 이전이야 이후야? 거기 이죠 그죠?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 줄거보죠? 차임 채권. 차임이 법정 과실이잖아. 과실은 압류 이후에만 미친다 그랬죠? 디귿은 X입니다. 디귿을 압류 이전에 이후로 바꿔야 디귿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미치는 것은 기억, 미연. 디귿은 압류 이후에 차임 채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항상 법에서는 전후를 잘 따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효력의 법입니다. 그 3번에 우선 변제적 효력. 이건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